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? 이 대표는 당시 이제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. 앞서서 이제 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협박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검찰은 또 이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는데, 근데 만약에 국토부에 어떤 근거가 남아 있다면은 좀 속된 말로 이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는 사안 아닙니까? 근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딱 간 것이 그대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검찰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. 거기를 보면 국토부에서 명백히 얘기를 했습니다. 그 귀 성남시에서 직위 판단해서 임의로 처리를 해라.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. 성남시에서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한 것은요. 이건 저도 지금까지 법을 몇십 년 파먹었습니다만 제 눈에도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처리입니다.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이 백현동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를 처음으로 아파트를 개발을 하자 이랬을 때는 100% 임대 아파트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주거가 집이 없는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짓다가 나중에 90%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. 그 말은 뭔가 하면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 첫 번째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올라간 첫 번째 특혜, 그리고 두 번째 100% 임대 아파트를 90% 일반 분양으로 돌려버리고 10%만 임대 아파트로 한 이 두 번째 특혜, 세 번째 50m 옹벽 아파트. 이건 건축법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입니다. 한쪽 벽면이 50m나 되는 옹벽으로 돼가 있어요.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. 이 옹벽 아파트를 만든 것, 이 세 가지 특혜가 부여된 데는 김인섭이라고 하는 로비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. 이 김인섭 씨가 뭔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이 개발업자가 도저히 성남시에 아무리 로비를 해도 먹히지 않는데 이 김인섭을 영입을 딱 하고 나서 그냥 일사천리로 다 되어버린 거예요. 자연녹지가 4단계 올라가서 준주거지가 됐고, 그리고 아파트 허가 쫙 났고 옹벽 아파트도 만들어졌고,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무려 3,140억이나 되는 개발 이익을 독식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김인섭이가 70억을 갖고 간 게 그것까지는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. 증거로. 그렇다면 그 뒤에 뭔가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.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정진상과 이 김민석과 간에 거의 한 1년 반, 2년간에 115번이나 전화 통화를 한 게 다 드러났어요. 그동안 우리는 연락하면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것이 검찰 수사망에 다 걸려서 다 밝혀졌단 말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의 백현동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건 대장동과는 차원이 다르다. 이건 아주 쉽게 끝난다. 우리 검찰 수사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다 돼가 있고 이걸 한두 번 소화만 하면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. 지금 말하면 똑 떨어지는 배임죄 혹은 그 뒤에 모르겠습니다. 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걸로 수사 범위가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에게는 배임죄 의혹, 그리고 김민섭은 이 70억을 이미 먹은 것이 이미 들통이 났고,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고, 이것도 중범죄입니다.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죠. 백현동도 하나의 게이트다. 대장동만 게이트가 아니고 백현동도 게이트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